가려면 피곤하니? 오늘 막 낮에 막 눈도 오고 그지? 이런 날은 되게 피곤해요 사실. 그리고 조만간 중간고사 기간이지. 그래서 아마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자, 한번 볼게요. 조금만 하고 우리 일찍 끝낼게요 오늘은. 이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볼 건데요.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봤었고 성질을 볼 건데 앞에서 봤듯이 공유결합 자체는 그렇게 막 큰 특징이 없었잖아요. 공유전자쌍을 결합한다. 마찬가지로 성질도 공유결합보다는 이온결합의 성질을 잘 기억해 두시면 공유결합은 쉽게 그냥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온결합의 형성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도 이온결합 위주라고 성질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소금을 생각해 봅시다. 알겠지? 그래서 NaCl, 염화 나트륨 소금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결정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소리가 되겠고요. 아까 전에 우리 이온결합 물질의 모형도 봤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은 결정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금에다가 아무리 전기를 흘러도 전기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갖는 거는 금속밖에 없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는 비금속하고 금속이 섞여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물에 녹이면 이제 요 3번을 먼저 볼게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녹이면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각자 이제 전기를 따라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액체 상태나 아니면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3번.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평소에는 없다가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금물도 소금 자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소금물이 된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소금은 물에 잘 녹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인데 그 주변을 물이 둘러싸게 되거든요. 물이 둘러싸면서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전기적인 인력들이 있어. 산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자를 잘 땡겨오는 애들이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주는 건 아니지만 수소 자체가 양이온을 띠기 때문에 음이온하고 잘 결합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온들을 잘 둘러싸면서 수화시킨다고 하는데 물로 잘 둘러싸면서 안정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물에 잘 녹게 이온 결합 물질들은. 그래서 물에 잘 녹고 소금을 잘 생각해보면 돼요. 그리고 소금물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번, 5번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정전기적인 인력이니까 서로 간에 인력으로 잡아당기니까 비교적 단단하게 결합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입자들 간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 서로 간에 잘 잡아당긴 애들이 인력이 강하니까 정전기적으로 인력을 끊는 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고 낮으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인력이 세면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고, 그죠? 인력이 약하면은 쉽게 끊을 수 있으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겠죠. 그죠?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인력이 강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데 얘네는 정전기적으로 전하의 다른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으면은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치? 네. 이런 거는 철 생각해 보시면 철의 녹는 점이 3000도씨잖아. 3000도씨가 돼야 녹아. 고체가 액체로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온이나 실온에서 녹는 점이 높다면 일반적으로 고체로 존재하는 거고, 기체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 염하야 염하. 그러니까 염하에 이미 끓어오른 거잖아. 그래서 기체는 상온에서 항상 기체로 존재하는 거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고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결합 성질이 세기 때문에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리적 충격이 약해서요 특정 부위에다가 딱 이렇게 뭔가 힘을 가면요 이제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쉽게 부스러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시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고요. 물에 녹으면요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하지만 물리적 충격에는 약하다. 이게 다야. 그렇죠?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 102페이지가 되겠고요.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하나씩 이제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온에서 상태는 결정 상태 혹은 고체 상태가 되겠고요. 물에 대한 용해성은 이제 물에 쉽게 잘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물에 의해서 안정화가 돼서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물에 녹으면 또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지고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되니까 전기 전도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여기다가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가장 중요한 성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요, 고체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체 상태 이제 소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염화나트륨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질로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죠. 당연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당연히. 그런데 밑에 이제 수용액 상태에 물에 녹였어. 그럼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는요, 나트륨 양이온하고 염소 음이온이 염화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쪽으로, 염화음이온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니까 양극적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전도성이 되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온 결합 물질의 용해와 수화에 대해서는 왼쪽에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을 때는 물 분자가 각 이온을 둘러싸면서 안정화된다 돼 있죠.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 쪽이, 산소가 이제 빨간 큰 공이잖아. 그래서 산소가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를 안정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중성의 느낌. 그래서 물에 이온 결합은 잘 녹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수화되었다, 물에 의해서 둘러싸여졌다, 수화되었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해요. 그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 잘 생각해 보시면 물에 잘 녹잖아. 그 다음에 물에서는 전기가 잘 흐르잖아. 그치? 어렵지 않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예를 보시면요. 강한 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어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으로 높아서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겠고요. 염화칼슘은 우리가 이제 제설제나 우리 물 먹는 하마 있죠? 제습제로 쓰는 거 있지?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흰색 소금 같은 결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생물들을 많이 형성하죠. 산호라든지 조개 껍데기를 형성하는 탄산칼슘이겠고요. 그 다음에 석회 동굴 같은 것도 탄산칼슘들이 많이 이제 용해되어 있죠.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거 이제 제산제의 성분이 되겠고요. 이런 건 되게 강한 염기가 되겠어요. 산화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말씀드렸죠. 철광석이라고. 철 같은 경우는요, 자연계에 홀로 따로 존재하지 않고 상소와 결합해서 산화철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철을 재련할 때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크스라고 해서 탄소를 쓴다는 거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산화환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고 미리 알아두시고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볼게요. 공유결합 물질은 뭐 설탕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기체 생각하셔도 돼요. 참고로 소금은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설탕을 되게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설탕은 물에는 잘 녹지만 전기는 흐르지 않아.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온의 상태 보면요. 실온에서 상태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분자 상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뭐 기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고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기체, 액체, 고체 형태가 다 있죠. 물 같은 경우는 액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소라든지 산소 같은 기체 성분들은 당연히 기체로 존재하는 거고요. 설탕 같은 경우는 설탕이나 포도당은 이제 고체 형태로 존재한다. 네, 물에 대한 용해성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는 비금속 원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지만요. 근데 물에 녹는 몇 가지들이 있어.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 그래서 요것만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공유결합은 물에 안 녹아. 대부분은. 그런데 녹는 게 시험에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 특히 설탕하고요 암모니아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염화수소는 뭐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염산이잖아요. 염산. 염산이라는 건 염화수소에다가 물을 탄 거잖아. 그게 염산이잖아.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된다는 거 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문으로는 설탕하고 암모니아가 많이 나와요. 암모니아가 기체지만 물에 잘 녹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설탕은 당연히 설탕물을 만드는데 설탕물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과 관련해서 나오게 돼요. 물에 대한 용해성. 일반적으로 녹지 않지만 녹는 몇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문에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라고 하면 틀린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다 하면 맞는 거예요. 애매하죠. 자, 전기 전도성은요, 거의 물을, 당연히 전기 전도성은 대부분 없어요. 이 대부분이라는 건요, 물에 녹으면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애가 있다는 거지. 얘를 외우겠죠.
단 물에 녹아서 이온이 생성되는 염화, 수소. 염산이 되니까 당연히 염산의 특징이 뭐니?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 양이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Cl- 음이온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 녹는 애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도 있을 수 있겠죠. 설탕하고 포도당 자체는 이제 이온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없고요. 그리고 염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식으로 써보면요. 암모니아는 NH3거든요. 얘가 H2와 만나. 얘 화학식 한번 예상해 볼래요? 얘가 일반적으로 H2O니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요. NH4 플러스 암모니움이 들어갔지. 얘를 형성하면서 OH 마이너스.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형성이 되지. 그래서 얘가 전기가 흐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는 100%라는 거 없기 때문에 모두 돼 있으면 대부분 틀렸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랑 염화수소는 밑줄을 쳐놓고 특이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겠지. 이런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물에 대한 용이성은 없지만요.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 정도는 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대부분은 물에 녹아도 전기전도성은 없지만요.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은 이온을 형성할 수 있어서 수용의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되고요. 설탕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탕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공유결합도 하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설탕물은 아무리 전원을 연결해도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고체 상태에도 마찬가지고 밑에 설탕 수용액 상태에서도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고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돼 있죠. 그래서 설탕 수용액에는 전원을 연결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는 설탕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아니면 문제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한번 이제 고체 상태와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표가 있는데요. 이온 결합에서는 고체 상태에서는 당연히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게 돼요. 그런데 공유 결합성 물질은 다 일반적으로는 고체 상태, 액체 수용액 상태도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단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는 흐를 수 있다가 되겠죠. 그거 이제 추가하는 게 좀 중요해요. 자, 오른쪽에 날개 쪽에 보시면요. 공유결합 물질 전기 전도성이 있는데요.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염화수소, 암모니아, 아세트산 등과 같이 같은 물질은 물에 넣어서 이온이 생성된다 돼 있죠.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보는 거예요. 염화수소, 암모니아, 그 다음에 아세트산. 아세트산이 뭐냐면 식초에 녹아 있는 거야. 식초는 당연히 전기가 잘 흐르거든요. 그래서 아세트산도 한번 적어보면요. 이건 산염기할 때 많이 나올 건데 어차피 뒤에서 나와요. COOH 있고요. 얘가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H3, COO-가 되고 얘는 H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으면요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제 물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얘한테 달라붙어. 그래서 H3O 플러스를 형성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알겠죠? 나중에 우리 산염 연결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이런 게 대한 식초 같은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이온이 되는 것들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밑에 줄이에요. 액체 상태에서 이온이 생성되지 않고 분자 상태로 존재하므로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들 염화수소, 암모니아, 그 다음에 아세트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밑에 보시면요. 위에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문제에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목적에 딸려가는 이온을 찾아라 라는 게 나오겠죠. 이온이나 물질들을 찾아라. 그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공유결합 물질은 얘는요. 설탕의 분자식 한번 보시면요. C12, H22, O11 돼 있고요. 포도당하고 굳이 비교한다면 옆에도 있으니까 포도당 같은 경우는요. C6, H12, O6이고요. 포도당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설탕은 외울 필요 없고요. C가 12개, H가 22개. 그 다음에
산소가 11개.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뭐 당연히 양면이 될 만한 거 안 보이죠,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큰 분자성 물질이고요. 굉장히 무겁다는 거, 포도당에 비해서 설탕이 무겁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자량이 크기 때문에. 설탕,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기체가 되겠죠.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반응성이 없어요. 이제 자기 질소끼리 잘 결합이 돼 있고 발전자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충전재 같은 데 쓰잖아. 그래서 과자 문제는 질소가 많은 이유가, 질소를 쓰는 이유가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서 그래요. 뭔가를 안정적으로 보존한다는 의미는요, 산소와 그리고 물과 반응성을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질소는 반응성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질소와 헬륨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관할 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대표적이 되겠고요. 포도당, 그 다음에 에탄올 되겠죠. 참고로 에탄올 같은 경우는요, 물에 녹아요. 그래서 물과 친한 애기 때문에 물에 녹는데 얘는 중성이라서 특별히 전기가 흐르지는 또 않아요. 알겠죠?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물에는 녹지만 전기 전도성은 없다라고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온성 결합 물질 위주로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에서의 예외적인 내용들 두세 가지 물질이 있었죠?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고성질을 한번 확인한 실험이고요. 이제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를 흐르는 이제 실험 장치예요, 여기는. 그래서 6홍판에다가 가로줄에 각각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황산구리 등을 넣고요. 두 번째 가로줄에는 증류수와 설탕과 포도당을 넣네요. 증류수는 일반적인 물을 생각하시면 되고 설탕, 그 다음에 포도당이에요. 위쪽을 딱 보시니까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황산구리의 특징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아래쪽에 물과 설탕, 포도당은 공유 결합 물질이다. 그지? 그 정도는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전기 전도를 확인하는 측정기를 이제 담갔어요. 그러면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속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얘가 물에 딱 뭐 이렇게 전기를 흐르는 물질이 있으면은 얘가 평소에 떨어져 있다가 전기를 흐르는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간에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전기를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당연하게도 위쪽 판에 있는 위쪽 줄에 있는 애들은 전기가 흐를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뭐 전기가 흐르지 않을 걸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의 고체 물질들의 증류수를 조금씩 넣어서 물질들을 녹인 뒤 전기 전도성 측정기를 담가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했다. 네,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죠. 그런데 수용액이 됐어요. 그럼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황산구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겠지, 그치? 그런데 이제 공유 결합 물질들은 전기가 흐르지 않더라라는 거 이제 확인한 거고요. 어렵진 않고 밑에 이제 정리 보시면요.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는 전류가 흐르는 거 확인한 거죠. 두 번째, 설탕과 포도당은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세 번째, 염화나트륨, 이온화칼슘, 황산구리 같은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고체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수용액이나 뭐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더라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본 거야 진짜로. 넘겨주시고요. 106페이지 이온의 전하와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결합하는 거, 발전자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결합하는 방식이 있죠. 여기 이제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거 한번 특히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전자를 서로 간에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한번 복습할 때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주셔서 108페이지 같은 경우 공유 결합에 의한 분자의 형성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는 거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조금 이해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이 파트는 정확하게 화학 1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똑같이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조금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조금 더 알려드린 거고 조금 심화되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들이 지금 화학 1에서 나온 내용들, 이 페이지가 108페이지, 109페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넘겨서 110페이지부터 우리 17페이지까지 112페이지 있는 17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1등급 도전 문제는 이제 숙제를 해오시면 그때 다음 주에 풀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1번부터 17번.
저희가 벌써 이제 4주째라서 한 달이 지났어, 그지? 근데 다시 앞에 보시면요, 이제 다시 한번 처음 보면요, 이런 게 있었나? 라는 게 이제 생길 거야. 슬슬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은 정도야 뭐 쉬운 내용이지만요, 우리 하면서도 느꼈겠지만 그 2단원에 있는 우주 원소가 생성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주 초기의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 파트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휘발성이 강하면 잘 까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외운다는 생각보다는요, 지금쯤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일단은 안 봐도 돼요. 그 신호와 관련된 것들은 신호 측정 이런 것도 안 봐도 되고 2단원부터는요 그냥 한번 쭉 소설 읽듯이 쭉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걸 한 진짜로 3번 정도만 반복하세요. 그냥 틈틈이 외우려고 하면 당연히 안 외워지고, 여러분들 지금 뭐 학기 과정에서 하는 내신이라든지 수학 이런 것들 더 중요하니까 영어 숙제도 많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쭉 뭐가 있었지 한번 쭉 한번 가볍게 훑어보세요. 그래야 덜 까먹고 그리고 덜 생소해요. 뭐 물리 원이든 화학 원이든 뭐 생물 원이든 새로운 내용을 배운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했던 거에다가 아까 전 그런 조금씩 언급해 드린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한 페이지 더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리 봐두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만약에 영재고 과고를 희망한다, 자사고를 희망한다면 물론 화학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지? 그런 입장에서는 빨리 이렇게 한번 캐치해 놓고 물리원을 화학원을 또 선행을 하면 또 좋잖아. 그래서 꼭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당장 뭐 시험 볼 일은 아니지만 통합을 가지고.
그리고 원자 원소 주기율표에서 20번까지는 꼭 잘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우리 공식적인 시험에서는 주기율표가 원래 시험 앞장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그거 보고 찾아볼 수도 있지만 뭐 언제 그걸 다 찾아보겠지. 시험 때는 이런 걸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칼슘까지는 적어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보면 17번은 뭐지? 아니면은 12번은 뭐였지가 빡빡빡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찾는 방법은 뭐 17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을 하면 돼요. 그럼 7쪽이라는 17쪽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12번 같은 경우 10을 빼면은 2쪽이라는 소리. 이런 식으로 10을 빼면 돼요, 보통. 2개, 8개 이렇게 채우는 거니까. 성질과 관련된 건 같이 하도록 하고요. 자, 110페이지 1번부터 볼 건데요. 우리 이제 주기율표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순서대로 이제 우리 그냥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게요.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마알, 규인, 황영아, 카카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각자만의 외우는 방법은 있겠지만 어쨌건 21번까지 다시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마알, 규인, 황영아, 카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세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는 일단 써놓고 리나 크르크스프르 베마 카슬 바라 비알 가인틸 시시 게슨 피브 MP 아스브비 OS테포 FCL 비알 아이 아트 네아르 크세르. 그래서 제가 틈틈이 할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주기율표 꼭 외우시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그림은 세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됐고, 2라고 했으니까 헬륨이 되겠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아르곤이 되겠네요. 그래서 18쪽이구나. 자, 세 가지 원자의 공통적으로 옳은 것도 있는데요.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표현하죠. 네. 전자 개수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를 8개, 2개 혹은 8개이긴 하지만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0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기율표의 18쪽 원소에 속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맞아요. 비금속 원소로 금속 원소와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는 얘기인데, 얘네는 비활성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참고로 17쪽 같은 경우는요, 이원자 분자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기체를 형성한다 그랬죠. F2, CF2, 뭐 I2 같은 경우는 요오드 고체 상태고, Br2 같은 경우도 있었고 액체 상태고. 그런데 얘네는 1원자로 분자로 존재한다, 그렇지? 원소 한 개로 존재해요. 헬륨, 네온, 아르곤 얘는요 결합력이 결합하지 않아. 하나의 원자로 하나의 분자를 형성한다고. 1원자 분자, 얘는 2원자 분자. 알겠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자기 혼자 존재하냐, 아예 결합도 안 해. 나름 옆에 가족들끼리도 결합하지 않아. 그래서 기억 니은 되겠고요. 2번은요. AC 중 안정한 이온이 될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 되어 있는데요. 이주기에서 B와 B를 볼게요. B 같은 경우는요,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주기인데 원자과 전자가 1이니까 1쪽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기가 하나 낮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온이 아니라 얘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르겠죠. 그래서 B는 아니고요. 답은 A예요. C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 껍질 3개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 수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염소란 말이에요. 또 얘 같은 경우는 아르곤을 따르겠죠. 네온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답은 A가 되겠고요. 음이온이 되기 쉬운 것 있죠.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는 뭐 원자수과 전자수가 많은 거 찾으면 되겠죠. 16쪽, 17쪽. 그래서 A, C가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했었고요. 3번 화학 결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있는데요.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죠. 기억났고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 맞아요. 기억 니은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은 실온에서 모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온 결합 물질은 이제 이온 결합 물질로 존재하는 거지 분자 상태가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기억은 니은은 맞고요. 4번은 이제 넘어갔고요. 5번 11번 같은 경우는 10을 빼면 1쪽이에요. 그지? 그래서 전자 껍질 또 3개가 있으니까 나트륨이 되겠고요.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10을 빼면 7쪽이죠. 그래서 염소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10보다 큰 경우는 10을 빼시면 되고요. 10보다 작은 경우는 2를 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1쪽하고 이제 17쪽이 만나서 비열성 멸치를 형성해서 나트륨하고 염소니까 NaCl이 되겠다. 그래서 X가 될 때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한다. 양이온에서 음이온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X에서 A와 B의 전자 배치가 같다 그랬는데요. 다르긴 다르겠지. 틀렸고요. 디귿 X는 이온 결합 물질 NaCl이 된다. 그래서 5번에 3번이 되겠고요. 6번에 A의 2가 마이너스의 전자 배치라고 했어요. 둘레였어요. 다음 원소 중에서 A와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것도 있는데요. 양이온을 찾으시면 되겠죠. 뭐 리튬하고 마그네슘 이겠네요. 리튬은 플러스고 Mg는 2가 플러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A와 B로 이루어진 물질은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니까요. 공유 결합이 되겠고요. A는 산소가 되겠고 B는 이제 플로린 되겠죠. 얘는 어떻게 결합할까요? 얘는 어떻게 결합할까요? 자기네들이 결합 비율이 어떻게 될까? O하고 F O2F일까? F2O일까? F가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가 홀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2개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그지? 그래서 F2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어쨌건 처음 보는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B와 C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 결합의 종류와 화학 식을 쓰라 되는데요. B, C 같은 경우는요. 2족하고 17족이니까 양이온, 음이온에서 이온 결합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C는 2가 플러스고 B는 1가 마이너스야. 그치? 그러니까 이온의 전하를 맞추려면요. B가 2개가 있어야겠죠. 12,2가 되겠지. 자, 8번요. A는 8이니까 2를 빼면요. 16쪽이야. 그래서 산소가 되겠고요. B는 네온이 되겠고요. 12는 10을 빼시면 2가 되니까 2족이 되겠고 마그네슘 되겠죠. A2인데요. 산소 2개가 결합된 거는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A와 C로 이루어진 물질은 실온에서 분자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요. A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고요. C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로 존재하겠지. 그치? 니은 틀렸고요. A와 C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C는 B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되는데요. C는 네, 뭐 전자 8개를 배치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자 껍질을 무시하고. 그래서 옥텟 규칙을 형성하느냐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되겠죠. 자, 9번은 이제 분자 모형을 보면요. 바로 그냥 H2O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소가 가운데 있고 양쪽 밑으로 해서 일자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지. 그래서 원자 번호를 보고도 알 수 있고요. 분자 모형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H2O인 걸 알면은 되게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A는 산소가 되겠고 B는 이제 수소가 되겠죠. X가 생성될 때 X는 이제 H2O 물이 되겠고요.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한다 되는데 양이온에서 음이온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B에서 A로 이동하게 되겠죠. 네, 기억 틀렸고요. X에서 A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돼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게 네온이 되잖아. 그렇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겠죠. 디귿 X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H2O는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9번에 니은 디귿. 여기까지 질문? 네. 10번. 가 같은 경우는 H2가 되겠고요. 나는 이제
산소 2개니까 O2가 되겠고요.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보시면 이제 질소 되겠네요. 가운데 전자가 6개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3중 결합을 형성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바깥쪽에 이제 원자과 전자 2개가 이제 남아 돌고 있고 비공유 전자를 형성하는 N2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억하는 전자쌍 1개를 공유하고 있죠. 나 같은 경우는 전자쌍 2개가 되겠고 다는 전자쌍 3개가 돼요. 나의 구성 원소는 비금속 원소 산소니까 다해서 각 원자의 모든 원자가 전자가 모든 원자과 전자가 전자쌍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되는데요. 뭐 달을 보시면요. 바깥쪽에 지금 남아도는 원자과 전자가 있잖아. 그지? 그죠? 얘를 이제 공유 전자가 아니라 비공유 전자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건 기억 니은이 맞고 디귿은 틀렸어요. 사실은 요거에 이제 화학에 들어가시면 틀린 문장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모든 원자과 전자가 전자쌍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데요. 이 바깥에 있는 거는 비공유 전자쌍을 형성한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우리는 통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틀렸다고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아요. 11번은요. A 같은 경우는 수소인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고 이런 A는요. 수소이기 때문에 금속은 아니고 비금속에 분류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A, D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되는데요. A는 비금속이니까 A, D는 공유성이겠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D는 이제 염소니까 HCl 되겠네. 기억 틀렸고요. BD2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되는데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형성된 거니까요. 이거는 이온 결합 BD2. BD2는 16쪽하고 17쪽이니까요. 공유 결합 물질 맞죠? 비금속이니까. 디귿. 니은 맞고요. A2B와 C2B는 화학 결합 종류가 같다 그랬는데요. A2B는 비금속끼리고요. C2B는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A2B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 물질, C2B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 되겠고요. 그래서 개념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 이온과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날 때, 공유 결합 물질은 비금속 원자들끼리 만날 때. 오케이? 12번 넘어가고요. 13번 가와나의 화학 결합의 종류가 있는데요. 수산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이런 애들은 이제 이온 결합 되겠죠. 나 같은 경우는 포도당, 에탄올 이런 애들은 공유 결합돼야 되겠고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는 거 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 전기 전도성. 14번 물질 X가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X를 딱 보니까 공유 결합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에 녹였더니 전원 연결했더니 일단 볼게요. 기억. X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해요. 기억은 맞고요. 고체 상태의 X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고체니까. 그리고 디귿. X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한다는데 이제 공유 물질일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사실 그림만 보고 판단하기 좀 애매한 문제긴 하거든요. 공유 결합, X처럼 생긴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요. 12번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크기가 다른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이렇게 생긴 게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밑에는요. 하나의 공유 결합 물질을 하나의 원조로 쭉 이어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유 결합 물질이 적어도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겠지라고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만 봐서는. 그리고 물에 녹여서는데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그러면 물에 녹았을 때도 일반적으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디귿을 보시면 X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한다. 공유 결합이니까 이온은 존재하지 않겠지라고 하지만 예외는 있다고 그랬죠. 15번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온 결합 물질을 찾으시거나 공유 결합 중에서도 물에 녹아서 전기 전도성 있는 찾아야 되니까 좀 애매할 수 있겠지. 설탕은 아니죠. 확실히. 에탄올도 물에는 녹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황산구리와 탄산칼륨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디귿하고 매일 되겠고요. 공유 결합 중에서 전기 전도성 있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염화수소랑 암모니아는 물에 넣었을 때 전기가 흐른다. 오케이. 16번 가 같은 경우가 이제 공유 결합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가 다행히도 이온 결합을 표시해줬으니까 전하를 표시해줬으니까 쉽게 이온 결합이구나 찾을 수 있겠고요. 크기를 보시고 그냥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전하가 없다면 나 같은 경우는 큰 거, 작은 거, 큰 공, 작은 공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이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물질들로만 쭉 이어져 있으니까 공유 결합이겠지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가는 공유 결합 물질이고요. 나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은 없죠. 가와 나는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라고 있으면 틀리겠지. 일반적으로 가는 공유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래서 16번에 1번 되겠고요.
자,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 사이의 전기 전도성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A, B, C는 각각 설탕,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중 하나이다 되는데 고체던 수용액이던 전기 전도성이 없는 A는 이제 설탕이 되겠고요. 염화, 나트륨은 없고 있어야 되니까 둘 다 B, C는 이제 염화, 나트륨 아니면 염화, 칼슘이겠네요. B가 뭐고 C가 뭐고는 알 수 없지만 B, C는 어쨌건 염화, 나트륨 아니면 염화, 칼슘 되겠다. 그죠? 왜냐? 수용액상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라고 해석해야겠죠. 자, 1번 기억 A는 염화, 나트륨이다 아니고요.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고요. C도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17번에 니은이 있어요. 1등급 도전 문제 한번 풀어오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뭐 많이 못 나올 것 같고 114페이지에 자연의 구성 물질을 한번 나가는 데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세 장이긴 한데 도전 문제 좀 심으셨다가 할게요.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1쪽하고 17쪽이 좀 있고 이번에 나오는 자연의 구성 물질은요 4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14쪽. 산소랑 규소.